편견 속에서 자라난 나, 그리고 한국과의 첫 만남. 일본 청년층의 82%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 2023년 도쿄대학 사회심리연구소가 발표한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같은 해 한국에서도 비슷한 조사가 진행됐죠. 일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한국인은 전체의 75%. 두 나라는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수치 속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 국가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직접 본 적도 없는 나라를,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미워할 수 있었던 걸까요? 혐오는 무지에서 자라고 편견은 경험의 부재 속에서 뿌리내립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때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도쿄 시부야 한복판, 낡은 주택가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마트. 그곳에서 22년을 살아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토 아이. 할아버지가 전후 세대의 상처를 안고 세운 그 마트에서 그녀는 한국이란 나라를 적으로 배웠습니다. 한국 제품은 절대 진열하지 마라. 할아버지의 유언처럼 남은 그 한마디는 아이의 어린 시절 내내 가게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철칙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죠.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갈등의 목소리들, 인터넷에 넘쳐나는 양국 간의 논쟁들, 그 모든 게 그녀의 편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아버지 사토 히로시는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그는 한국산 과자를 진열대에 올렸고 한국의 스마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아이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러는 거지? 할아버지의 뜻을 배신하는 건가? 그녀의 마음속엔 분노와 혼란이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트 맞은편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30대 초반의 여성. 그녀의 이름은 강민서. 민서는 일본 소상공인들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형 편의점 시스템을 전수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 하지만 아이에게 그 미소는 가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우리 마트에 무슨 관심이야? 아이의 경계심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서가 다가올수록 그녀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서는 아이의 차가운 태도에도 절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했죠.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 믿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아이의 마음 한구석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 균열은 점점 커졌고 결국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한 소녀의 편견은 어떻게 무너졌고 그녀는 무엇을 보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 사토 아이입니다. 22살, 도쿄에 있는 게이오 대학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죠.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집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 마트 이야기겠네요. 시부야 한복판에 있지만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그 화려한 거리와는 한참 떨어진 곳. 좁은 골목길을 몇 번 꺾어 들어가면 나오는 조용한 주택가. 그곳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1층은 마트, 2층은 우리 가족이 사는 공간.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이 마트는 제게 집이자 놀이터였고 동시에 세상을 배우는 교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을 겪은 세대였어요. 그분은 늘 말씀하셨죠. 아이야, 우리 마트엔 절대 한국 제품을 들여놓지 않는다. 어린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그러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자라면서 조금씩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에게 전쟁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는 걸. 그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고 그 상처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그 철칙을 지키셨죠. 그리고 그 철칙은 제 안에도 뿌리를 내렸습니다. 한국은 멀고 낯선 나라. 아니 어쩌면 적대적인 나라.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졌죠.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그때마다 댓글창은 증오로 가득했어요. 한국을 비난하는 일본인들, 일본을 비난하는 한국인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문제가 많은 나라구나. 그게 제 생각의 전부였어요. 한국을 직접 본 적도 없고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었지만
전 확신했습니다. 저는 옳고 그쪽은 틀렸다고. 편견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의심 없이, 천천히, 그리고 확고하게.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영학을 전공하면서도 한국 기업에 대한 사례 연구가 나오면 전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삼성이니 LG니 하는 이름들이 나와도 전 별 관심이 없었죠. 그냥 경쟁사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사토 히로시는 50대 중반으로 할아버지와는 확연히 다른 세대였어요. 전쟁을 겪지 않았고 경제 성장기를 살았으며 세계화 시대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아버지가 마트에 한국 과자를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허니버터칩, 새우깡, 초코파이. 진열대 한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인 그 과자들을 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걸 들여놓는 거예요? 손님들이 찾으니까. 할아버지가 보시면 뭐라고 하실지 알아요? 아이야, 시대가 변했어. 우리도 변해야 해. 전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변한다는 게 뭔가요? 할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게 변화인가요? 전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게 일을 도우면서 그 한국 과자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과자들이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사가더니 나중엔 젊은 손님들까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국 과자 또 들어왔어요? 손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제가 알던 세상과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전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유행일 뿐이라고, 곧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마트 맞은편 빈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동안 시끄러운 소음이 이어졌고 전 짜증이 났죠.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곳에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카페 다온. 한글과 일본어가 함께 적혀 있었죠. 전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카페 주인은 한국 사람이구나. 다음 날 그녀가 우리 마트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에 환한 미소, 깔끔한 차림새.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은편에 카페를 오픈한 강민서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유창한 일본어였지만 어딘가 억양이 달랐어요.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토 히로시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물 몇 병만 살게요. 민서는 생수 6병을 계산대에 올렸고 아버지는 친절하게 포장해줬어요. 저는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밝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완벽해 보였습니다. 뭔가 꾸민 것 같았죠. 민서가 나간 뒤 아버지가 제게 말했어요. 좋은 분 같지 않니? 글쎄요. 왜 그래?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던데.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전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그날 이후 민서는 자주 우리 마트에 들렀습니다. 카페 재료를 사러 오기도 했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그녀와 점점 친해졌지만 전 여전히 거리를 뒀습니다. 민서는 제게도 자주 말을 걸었어요. 학교 잘 다녀왔어? 대학 생활은 어때? 공부하느라 힘들지? 전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서는 서운한 기색 없이 웃으며 돌아갔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신경 쓰였습니다. 왜 화를 안 내는 거지? 왜 계속 친절한 거지? 어느 날 아버지가 민서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밥 한번 먹어요. 제 딸도 있고 같이 편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전 그 대화를 듣고 속으로 반발했어요. 왜 우리 집에 초대를 해? 전 싫다고. 하지만 아버지에게 따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을 테니까요. 주말이 됐습니다. 민서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왔어요. 손에는 딸기 케이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여전히 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고마워요. 아버지가 민서를 안으로 안내했고,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준비하는 척했죠. 사실 전 민서가 보기 싫어서 부엌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와 민서는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카페 운영에 대한 이야기, 일본 생활에 대한 이야기, 한국에 대한 이야기. 전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민서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아이 씨는 경영학 전공이라고 들었어요.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요? 전 대답하기 싫었지만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 마트 물려받을 생각은 없어? 아버지가 끼어들었고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씨 같은 젊은 사람이 마트를 맡으면 정말 멋질 것 같은데. 요즘엔 스마트 시스템이랑 온라인 연동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면 훨씬 좋을 텐데. 한국에선 그렇게 하나요? 제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민서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한국 편의점들은 대부분 디지털화가 잘 돼 있어요. 모바일 결제도 빠르고 재고 관리도 자동화돼 있죠. 고객들이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이야?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마트는 저희 방식대로 해왔어요. 굳이 한국 시스템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괜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사과하고 싶진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민서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또 놀러 오세요. 아버지가 민서를 배웅했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찝찝했어요. 뭔가 제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전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냉장고를 열었을 때 놀랐어요. 안에 반찬통이 여러 개 들어있었고 그 위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민서. 어머니.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죠. 민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전 반찬통을 열어봤어요.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을 보며 전 어제 제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차갑게 굴었는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민서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그냥 피했습니다. 민서가 마트에 오면 전 안쪽 창고로 숨었고 민서가 카페에 있으면 전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말했어요. 아이야, 민서 씨가 우리 마트 시스템을 개선하는 걸 도와주겠대. 무슨 말씀이세요? 스마트 결제 시스템이랑 재고 관리 프로그램. 그걸 도입하면 훨씬 편할 것 같아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이야, 이건 우리 가게를 위한 일이야. 한번 시도해보자. 전 반대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며칠 뒤 민서가 우리 마트에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상품 바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재고가 업데이트돼요. 그리고 결제는 이 태블릿으로 하면 되고요. 모바일 페이도 가능해요. 오, 이거 정말 편하네요. 아버지는 신기해하며 민서의 설명을 들었고 전 멀찍이 떨어져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놀랐어요. 민서가 설명하는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이었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시스템이 좋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제 안의 편견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여전히 냉담하게 굴었죠. 민서는 일주일 동안 매일 마트에 와서 시스템 설치를 도왔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민서에게 의지하게 됐고 저는 그게 싫었어요. 우리 가족도 아닌 사람이
우리 마트에 이렇게 깊숙이 관여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자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결제가 진짜 빠르네요. 이제 줄 설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포인트 적립도 자동으로 되네요. 손님들은 놀라워했고 마트는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출도 눈에 띄게 올랐어요. 아버지는 기뻐했지만 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다 한국 시스템 덕분인가? 우리가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전 민서를 찾아갔습니다. 카페 다오는 문을 닫기 직전이었고 민서는 홀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 아이씨, 어떻게 온 거예요? 할 말이 있어서요. 민서는 청소를 멈추고 제게 시선을 맞췄습니다. 전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왜 우리 마트를 도와주는 거예요? 네, 우린 당신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요. 아니, 오히려 전 당신한테 무례하게 굴었어요. 그런데 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민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전 한국에서 살 때 일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오해요? 네, 뉴스에서 보는 일본, 인터넷에서 읽는 일본.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근데 직접 와보니까 달랐어요. 여기 사람들은 친절했고 예의 바르고 정이 많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전 민서의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전 생각했어요. 제가 겪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직접 경험하면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오해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아니요. 사실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민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일본 분이셨어요. 네. 어머니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셨는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대요. 차별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리고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죠. 전 어머니를 닮고 싶었어요.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서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민서를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했지만 민서는 저보다 훨씬 넓은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 입에서 불쑥 사과가 튀어나왔어요. 전 당신한테 정말 무례하게 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편견만 가지고 판단했어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이해해요. 아이씨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 그분이 겪은 상처들. 그게 아이씨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아요. 전 눈물이 났습니다. 민서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울지 마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아이씨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러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전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는지. 민서를 통해서 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전 민서에게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면서 민서가 하는 일을 관찰했고, 때론 질문도 했어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한국에선 모든 편의점이 이렇게 하나요? 민서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전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시스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철학까지. 한국 편의점 시스템의 핵심은 뭐예요? 어느 날 제가 물었고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배려요. 배려요? 네. 고객이 최대한 편하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배려죠. 시스템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시스템은 사람을 위한 것. 당연한 말 같지만 전 그걸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마트는 변화했습니다. 진열 방식도 바뀌고 상품 구성도 달라졌어요. 민서가 제안한 한국 즉석 식품들이 들어왔고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런 상품도 있었구나. 여기 이제 완전 달라졌네요. 마트는 점점 더 활기를 띠었고 아버지는 연일 웃음꽃을 피웠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전 생각했습니다. 변화가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데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민서와 아버지가 친해질수록 전 묘한 질투를 느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늘 저와 단둘이었어요. 근데 이제 민서가 그 자리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민서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보고 전 집을 나갔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화가 치밀었고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전 우산도 없이 계속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어느새 카페다운 앞에 와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민서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전 문을 두드렸고 민서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이씨, 비 맞았네요. 어서 들어와요. 민서는 저를 안으로 들이고 수건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따뜻한 유자차를 내렸습니다. 마음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자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후, 전 입을 열었어요. 민서 씨는 우리 가족이 되려는 건가요? 네. 아버지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우리 마트 일까지 도와주고 그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민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전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가족이 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친구요. 전 아이씨 아버지를 좋은 친구로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씨도요. 전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전 조금 부러워요. 뭐가요? 아이씨가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전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돌아가셨어요. 혼자예요. 그래서 아이씨네 가족을 보면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서가 혼자라는 사실을 전 몰랐어요. 그녀는 늘 밝고 웃고 있었기에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몰랐어요.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그냥 아이씨가 아버지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전 눈물이 났습니다. 민서는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전 한참 동안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를 보는 시각도 달라졌고 한국에 대한 편견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전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찾아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민서가 가끔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전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화에 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사람들은 정이 많았고 가족을 중시했으며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물론 드라마니까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드라마처럼 그래요? 어떤 부분요?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고 가족처럼 지내나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요. 이웃끼리도 음식 나눠 먹고 어려울 땐 서로 도와주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여기랑 다르네요. 일본도 나름의 따뜻함이 있어요. 예의를 중시하고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죠. 민서의 말을 듣고 전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걸, 그냥 다를 뿐이라는 걸. 시간이 흐르면서 전 한국어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인사말부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민서가 가르쳐줬고 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발음이 좋아요. 금방 배우겠는데요? 정말요? 네, 아이씨는 언어 감각이 있어요. 민서의 칭찬에 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마트도 계속 변화했습니다. 한국 상품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왔고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어느 날은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한일협력마트라는 별명이 붙었다던데요. 기자가 아버지에게 물었고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시스템과 일본 운영 방식을 결합했더니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점이 좋아졌나요? 결제가 빠르고 상품 구성이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들이 편해졌다는 걸 느껴요. 기사가 나간 후 마트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겼고 매출도 크게 올랐어요. 아버지는 기뻤고 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한 느낌도 들었어요. 이 모든 게 민서 덕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녀가 없었다면 우리 마트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을 겁니다. 어느 날 민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에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가실 건데요? 아버지가 물었고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정도요. 본사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렇군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길다면 긴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민서 없이 어떻게 지내야 할까? 전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민서가 떠나기 전날, 전 그녀를 찾아갔어요. 민서 씨. 네. 아이 씨. 꼭 돌아오는 거죠? 민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여기가 제 집인데요. 정말요? 네. 전 여기가 좋아요. 아버지도 좋고, 아이씨도 좋고,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전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서가 그렇게 말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그녀는 우리 가족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서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전 공항까지 배웅을 가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론 계속 그녀를 생각했어요. 민서가 없는 한 달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마트는 여전히 잘 돌아갔지만, 뭔가 빈자리가 느껴졌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서 씨가 보고 싶네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서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녀가 없는 지금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민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이씨, 혹시 한국에 올 수 있어요? 제가 초대하고 싶어요. 전 놀랐습니다. 한국에 가라고요? 전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가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전 한국이 궁금했어요. 민서가 자란 나라, 민서가 사랑하는 나라, 그곳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에 다녀와도 될까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정말요? 네. 가서 많이 보고 배워와. 그리고 민서 씨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전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생애 첫 한국 여행. 떨리면서도 기대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서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씨, 여기에요. 민서는 손을 흔들며 달려왔고 전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공항을 나와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 고층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기가 서울이에요? 네. 어때요?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훨씬 더 발전돼 있어요. 민서는 웃으며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민서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기로 했어요. 민서의 집은 아담한 원룸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곳곳에 일본 소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거 일본 거네요? 네, 일본에서 가져온 거예요. 추억이 담겨 있어서요. 전 민서가 일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서는 저를 서울 곳곳에 데리고 다녔어요. 명동, 강남, 홍대, 북촌, 유명한 관광지들을 돌아다니며 전 한국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편의점이었어요. 한국의 편의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24시간 운영은 기본이고 온갖 상품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여기서 택배도 받고 은행 업무도 할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요? 네, 한국 편의점은 정말 편리해요. 생활의 모든 걸 여기서 해결할 수 있죠. 전 편의점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결제 시스템도 빨랐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무엇보다 고객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느껴졌습니다. 이게 민서 씨가 말한 배려구나. 맞아요. 시스템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들렀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정말 깨끗했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일본 휴게소랑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한국 휴게소는 정말 잘 돼 있어요. 하이패스도 있어서 통행료 내는 것도 빠르고요. 전차 안에서 하이패스가 작동하는 걸 보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게 효율성을 위한 것이었고 결국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어요. 며칠 후 민서는 저를 고향에 데리고 갔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마을. 그곳은 서울과는 또 달랐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사람들의 정이 넘쳤습니다. 여기가 제가 자란 곳이에요. 민서는 저를 오래된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민서의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 일본에서 친구가 왔어요. 오, 그래? 어서 와. 밥 먹었니? 할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금방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전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한국의 정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민서와 저는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민서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전 여기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어요.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대학을 다녔죠. 힘들었겠어요. 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었고 외로웠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왜요?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꿈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라고. 전 엄마의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전 민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겪었을 외로움과 고통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서 씨, 일본에서도 힘든 일 많았죠? 민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일본 사람들 중 일부는 저를 차별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랬구나. 근데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처럼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전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한테 와줘서. 아니에요. 전 오히려 고마워요. 아이 씨네 가족 덕분에 전 일본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전 확신했어요. 국적이나 민족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중요한 건 사람 그 자체라는 걸.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민서와 저는 서울 야경을 보러 갔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서울은 정말 멋진 도시네요. 그렇죠? 전 여기가 자랑스러워요. 전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민서 씨가 한국을 사랑하는지. 민서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 씨도 일본을 사랑하죠? 네, 물론이죠. 그럼 됐어요. 우리 각자 자기 나라를 사랑하면서 서로의 나라도 존중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의 말이 맞았어요. 사랑과 존중. 그 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벽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 민서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또 올 거죠? 당연하죠. 이제 한국은 제 제2의 고향이에요. 기뻐요. 아이 씨가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는 포옹을 나눴고 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일본에 도착한 후 전 아버지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 배운 것들.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배웠구나.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전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졸업 논문 주제 바꾸고 싶어요. 뭘로? 한일 협력의 새로운 모델. 경영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주제로 쓰고 싶어요. 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주제네. 열심히 해봐. 전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 협력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분석했어요. 민서가 도입한 시스템, 손님들의 반응, 매출 변화,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며 전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술이나 시스템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민서가 우리 마트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건 그녀의 시스템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 그게 진짜 힘이었어요. 논문을 쓰는 동안 전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졸업 후 전 마트를 물려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기뻐했어요. 정말로 할 거니? 네, 전 이 마트를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한국과 일본의 좋은 점을 결합해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트를 만들고 싶어요. 잘 생각했어. 아버지가 도와줄게. 민서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마트를 재정비했어요. 한국 상품을 더 많이 들여놓고 일본 전통 상품도 함께 진열했습니다. 양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손님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어요. 마트 입구에는 양국 국기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일장기와 태극기. 처음엔 주저됐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웠어요. 이 마트가 상징하는 건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협력과 이해, 그리고 화해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 방송국에서는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일 협력 마트의 성공 스토리를 담고 싶습니다. 전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민서가 말했어요. 좋은 기회예요. 우리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비슷한 모델을 시도하고 싶다는 소상공인들, 협력을 제안하는 한국 기업들. 우리의 작은 시도가 큰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악플이 달렸고 일부 극우 단체에서는 항의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죠. 한국 것을 들여놓다니 매국노다. 일본의 자존심을 버렸다. 그런 말들이 쏟아졌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응원해주는 손님들, 지지해주는 이웃들, 그리고 민서와 아버지.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마트에 오셨어요. 80대로 보이는 연세 많은 분이었는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네. 젊은이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줘서. 무슨 말씀을요. 나도 전쟁을 겪었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근데 이제는 다른 시대야. 우리가 과거에 묶여있으면 안 돼. 너희처럼 앞으로 나아가야지. 할머니의 말씀에 전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도 상처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변화를 인정하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트는 점점 더 발전했습니다. 매출은 예전의 3배로 늘었고 직원도 2명 더 고용했어요. 한국인 유학생 1명과 일본인 대학생 1명. 그들도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함께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민서는 카페를 확장했습니다. 2층에 작은 문화 공간을 만들어 한일 교류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었어요. 한국어 수업, 일본어 수업, 요리 강습, 영화 상영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전 그 모든 과정에 함께했습니다. 민서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작은 만남, 작은 대화, 작은 이해, 그런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어느 날 민서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이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전 처음 일본에 왔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근데 아이씨네 가족을 만나고 이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 진짜 행복을 느꼈어요. 저도요. 민서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전 여전히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확신했어요. 이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것을. 이듬해 봄, 전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도 함께였어요. 민서의 초대로 우리는 서울에서 열리는 소상공인 박람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박람회장에는 양국의 소상공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각자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죠. 우리 마트도 사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 떨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 씨는 잘할 수 있어요. 그냥 진심을 이야기하면 돼요. 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온 사토 아이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저희 마트는 3대째 이어온 작은 가게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전통이 있었고 저는 그 전통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한 분을 만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 민서를 바라봤고 그녀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어요. 그분은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시스템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을,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을 버리고 직접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본 적도 없으면서 미디어를 통해 접한 정보만으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직접 와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따뜻하고 발전돼 있고 배려가 넘치는 나라였어요. 전 우리 마트의 변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민서가 도입한 시스템, 매출 증가, 손님들의 반응, 숫자와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마음의 변화였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전 감격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저희도 그런 협력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전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박람회가 끝난 후 우리는 민서의 고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가는 곳이라 신기해하셨고 민서의 할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사장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푸짐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전 느꼈어요.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국적이나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식사 후 민서가 우리를 뒷산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올라가니 마을 전체가 한눈에 보였어요.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아버지가 말씀하셨고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 마을이 답답했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었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어요. 제 뿌리가 여기 있으니까요. 전 민서의 말을 들으며 우리 마트를 떠올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마트가 답답했어요. 더 큰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곳이 제 뿌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뿌리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가지를 뻗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일본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마트에 작은 변화를 더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고 매달 한국의 전통 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행사를 열었어요. 김치, 떡볶이, 불고기. 손님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즐거워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요.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다음엔 뭘 준비하실 건가요? 손님들의 반응을 보며 전 뿌듯했습니다. 음식은 가장 쉽게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었으니까요. 민서도 카페에서 한일 퓨전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녹차 라떼에 인삼을 넣거나 단팥빵에 치즈를 추가하는 식이었죠. 독특한 조합이었지만 손님들은 좋아했어요. 이런 조합은 처음인데 맛있어요. 역시 퓨전은 신선해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민서와 저는 웃었습니다. 퓨전.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민서가 일본에 온 지 2년이 됐고 제가 마트를 맡은 지도 1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힘든 일도. 하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어느 가을날 민서가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아이씨, 제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뭔데요?
저랑 같이 한국어 교실을 열어요. 여기 동네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요? 전 한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요.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 아이씨가 배우는 과정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감을 줄 거예요. 전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페 2층에서 매주 한국어 교실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두 중장년층이었고 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람들은 열심히 따라했고 틀려도 웃으며 다시 시도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전 감동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몇 달 후 한국어 교실은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있었습니다.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요. 한국 여행 갈 때 현지인들이랑 대화하고 싶어서요. 모두 다른 이유로 왔지만 목적은 하나였어요. 한국을 더 알고 싶다는 것.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면서 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것.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과정 자체가 편견을 허무는 과정이라는 것.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젊었을 땐 한국을 미워했네. 근데 이렇게 한국말을 배우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어.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배우는 거더라고. 그 말씀에 전 깊이 공감했습니다. 언어 속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가 담겨 있으니까요. 한국어 교실이 성공하자 민서는 일본어 교실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교포들을 대상으로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전 그 교실의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일본어는 높임말이 복잡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전 학생들에게 설명했고 그들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가르치면서 전 깨달았어요. 일본 문화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이렇게 우리의 작은 카페는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한일 양국 사람들이 모여 언어를 배우고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처음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한일 협력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마트와 카페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정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전 놀라서 소리쳤고 민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짜네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며칠 후 심사위원들이 우리 마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손님들을 인터뷰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협력이 가능했습니까? 심사위원이 물었고 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대했어요. 한국이 싫었고 한국 사람들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민서 씨를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건 시스템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그 진심이 제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모든 걸 바꿨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한 달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우리 마트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어요. 시상식은 도쿄 중심부의 큰 호텔에서 열렸고 우리는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을 때 전 떨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줬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상식 후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결은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대했을 뿐이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이 모델을 더 많은 곳에 전파하고 싶어요. 한일 협력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 되는 날까지 계속할 겁니다. 제 대답에 기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민서와 아버지, 그리고 저, 세 사람이 둘러앉아 차를 마셨어요. 오늘 정말 멋진 날이었어요. 민서가 말했고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너희 덕분이야. 아이. 그리고 민서 씨,
너희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먼저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한국 과자를 들여놓으신 것도, 민서 씨를 받아들이신 것도 모두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시대의 흐름을 읽었을 뿐이야. 진짜 변화는 너희가 만들어낸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전 행복했어요. 진정한 행복. 그건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서가 제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봐요. 전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서의 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어요. 아이씨에게. 전 처음 일본에 왔을 때 두려웠어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수많은 의문이 있었죠. 하지만 아이씨네 가족을 만나면서 그 두려움은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아이씨는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편견을 극복하는 용기, 변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게 저에게 큰 영감이었어요. 이제 전 확신해요. 한국과 일본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손을 잡으면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고마워요, 아이씨. 그리고 사랑해요, 민서.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전 민서를 꼭 껴안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민서 씨. 정말로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날 밤, 전 편지를 썼습니다. 민서에게 보내는 답장이었어요. 민서 씨에게. 당신을 만나기 전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어요. 편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죠. 하지만 당신이 그 벽을 무너뜨려줬어요. 당신이 가르쳐준 건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 끝없는 인내, 그리고 변치 않는 진심.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제 전 누군가의 민서 씨가 되고 싶어요. 누군가의 편견을 깨주고 누군가의 세상을 넓혀주는 사람. 그게 제 꿈이에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아이.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듬해 우리는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이었어요. 양국의 젊은이들을 초대해 일주일 동안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거였죠. 프로그램에는 20명의 청년이 참가했습니다. 10명은 한국에서, 10명은 일본에서. 그들은 우리 마트와 카페에서 일하며 양국의 문화를 체험했어요. 처음엔 서먹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친구가 됐어요. 함께 요리하고, 함께 웃고, 함께 일하며 국경을 넘어선 우정을 쌓았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 한 한국 청년이 말했어요. 전 일본이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역사 문제도 있고, 뉴스에서 보는 것도 안 좋은 것 뿐이었으니까요. 근데 직접 와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 사람들은 친절했고 따뜻했어요.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일본 청년도 화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함께 지내보니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 울컥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였어요. 직접 경험을 통한 이해. 그게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도구였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청년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연락을 이어갔어요. 소셜미디어로 사진을 공유하고 영상 통화로 안부를 묻고 가끔은 다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다리가 됐어요.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 25, 민서는 30대 중반이 됐고 아버지는 60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우리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마트는 이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관광 가이드북에도 실렸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주 찾았어요. 단순한 마트가 아니라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된 겁니다. 어느 날 한국의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아이씨와 민서 씨의 이야기를요. 전 민서를 바라봤고 민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기회네요. 우리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어요.
촬영은 한 달간 진행됐습니다. 카메라는 우리의 일상을 담았어요. 마트에서 일하는 모습, 카페에서 손님들과 대화하는 모습,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모습. 모든 순간이 기록됐습니다. 촬영팀은 제게 물었어요. 처음 민서 씨를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싫었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감이 들었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민서 씨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분은 제 인생의 멘토이자 친구이자 가족이에요.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제 대답을 듣고 촬영 감독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에서 먼저 방영됐습니다. 방송 후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어요. 소셜미디어는 우리 이야기로 가득했고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넘쳤습니다. 눈물 났어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해요. 저도 일본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겠어요. 한국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전 뭉클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바다 건너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얼마 후 다큐멘터리는 일본에서도 방영됐습니다. 반응은 한국과 비슷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일부는 반성했으며 또 일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한국을 다시 봐야겠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이런 협력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댓글들을 읽으며 전 확신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다큐멘터리 방영 후 우리는 더 바빠졌습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인터뷰 제안도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우리는 최대한 응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대학에서 강연을 했을 때였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1교포 3세예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지만 여전히 차별을 경험해요. 아이 씨는 어떻게 그 편견을 극복했나요? 전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아직도 완벽하게 극복했다고 할 수 없어요. 가끔은 여전히 편견이 고개를 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인식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거요. 머릿속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해답이에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그 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고마워요. 용기를 얻었어요.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전 그 학생을 안아주었고 그 학생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일 관계를 넘어서 모든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마트는 더욱 발전했고 카페는 확장했어요. 우리는 2층 전체를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서관, 강의실, 전시 공간. 누구나 와서 배우고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한국어 교실, 일본어 교실, 요리 강습, 영화 상영회, 토크 콘서트. 매주 새로운 행사가 열렸고 사람들은 기꺼이 참여했어요. 특히 인기 있었던 건 함께 밥 먹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양국 요리를 함께 만들어 먹는 행사였어요. 한국인과 일본인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음식만큼 좋은 대화 주제는 없어요. 민서가 말했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마트와 카페가 유네스코 평화교육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는 거였어요. 정말요? 유네스코요? 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봤고 민서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진짜네요.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시상식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유럽에 갔어요.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 웅장한 건물 안에서 전 세계의 평화 활동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상을 받을 때 전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시상식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민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을 뿐이에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전부예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미워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을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 확신해요. 변화는 거대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만남에서 온다는 것을.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진심을 보여줄 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기자들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고 제 말은 다음날 전 세계 신문에 실렸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델을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확산시키는 거였어요. 아이씨, 우리 재단을 만들어요. 민서가 제안했고 전 즉시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요. 우리는 한일우정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어요. 양국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편견을 해소하는 것. 재단은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장학금 지원, 교환 프로그램, 문화행사, 교육 자료 개발.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었죠. 특히 첫 만남 프로젝트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을 매칭해서 펜팔이나 온라인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100명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는 1년 만에 1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참가자들의 후기를 읽을 때마다 전 뭉클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제일 친한 친구예요. 한국 친구 덕분에 한국을 다시 보게 됐어요. 국경은 종이 위에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순수했습니다. 편견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금방 친구가 됐어요. 그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세상은 분명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전 믿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 27, 민서는 30대 후반이 됐고 아버지는 60대 중반이 되셨어요. 세월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지만 우리의 꿈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이제 마트는 완전히 내 몫이야. 아버지는 은퇴할 때가 됐어. 아버지, 무슨 말씀을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한 건 맞지만 이제 쉬고 싶구나. 그리고 너희가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말이야. 전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버지도 쉴 자격이 있으니까요. 은퇴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였어요. 아버지는 짧은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트를 시작한 건 제 아버지였어요. 그분은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죠. 그리고 저는 그 희망을 이어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아이가 그 희망을 더 크게 키워나갈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트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전 울컥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은퇴하신 후 전 마트를 더 크게 리뉴얼했습니다. 1층은 마트로, 2층은 카페와 문화공간으로, 3층은 사무실과 교육장으로 만들었어요. 건물 전체가 한일 협력의 상징이 된 겁니다. 오픈 행사에는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사람이 왔고 일본 정부 관계자도 왔어요. 양국의 언론이 취재를 했고 그날 저녁 뉴스에 우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부야의 작은 마트가 한일 관계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의 멘트를 들으며 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전 한국을 미워했어요. 한국 제품을 거부했고 한국 사람을 경계했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와 저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어요. 민서 씨, 고마워요. 갑자기 왜요? 모든 게요. 민서 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민서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이 씨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전 그저 기회를 줬을 뿐이에요. 그래도요. 민서 씨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씨 덕분에 전 일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곳이 제 진짜 집이 됐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것을. 며칠 후
전 민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 편지였어요. 민서 씨에게 10년 전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전 당신을 싫어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한국 사람이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죠.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차가운 태도에도, 무례한 말에도 당신은 계속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그리고 결국 제 마음의 문을 열었죠. 당신이 가르쳐준 건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인생이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법, 편견을 극복하는 법, 진심으로 사는 법. 그 모든 걸 당신에게서 배웠어요. 이제 전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편견을 깨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 그게 제 꿈이에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영원히. 아이. 편지를 쓰고 나서 전 민서에게 건넸습니다. 민서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이씨. 영원히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이제 제 이야기는 끝나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마트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재단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어요? 전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심 어린 한 사람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진심. 그게 핵심이에요. 기술도, 시스템도, 전략도 아닌 그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게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전 믿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역사 문제, 영토 문제, 경제 문제. 쉽게 풀리지 않는 것들이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제가 바뀔 수 있었다면 다른 사람도 바뀔 수 있어요. 한 명이 바뀌고, 10명이 바뀌고, 100명이 바뀌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이 바뀔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편견을 버리세요. 직접 경험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여러분도 민서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누군가를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따뜻해요.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기만 한다면 국경도, 역사도, 언어도 장벽이 되지 않아요. 저는 사토 아이입니다. 한때 한국을 미워했던, 하지만 이제는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다고. 한국과 일본,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영감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용기를 내길 바랍니다. 편견을 깨고, 마음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마트에서, 카페에서, 재단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게 바로 진짜 희망이에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